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를 한 거를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생각하다가 학년별로 좀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발표를 한 거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는 이제 내년되는 고3이죠.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근본적인 변화가 앞으로 내년부터 당장 없어지는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교 정보 블라인드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고교 정보는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고교 프로파일을 완전히 없애겠다.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학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교 프로파일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수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예를 들면 뭐 학교의 정보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은 주로 어떤 류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주로 대입에는 뭐 서울대를 몇 명을 보내고 있고 뭐 연고대를 몇 명 보내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그 파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이거를 보니까 이전에 이제 몇몇 고등학교의 경우에 특목고의 경우에는 이 그 고교 프로파일을 좀 속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뭐 서울대 5명 보냈는데 우리 10명 보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조금 잘못 그러니까 그죠?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거가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이 학교의 상태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학교의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니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경우에 뭐 과고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과고의 경우에는 그 학생부 서류만 봐도 표시가 납니다. 매번 뭐 실험 실습만 했다고 써 있으니까요. 그런 학교는 과고뿐이 없잖아요. 또 외고의 경우에도 과목만 봐도 물론 표시가 납니다. 납니다. 또 어쨌든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들어가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될 때 대학에서는 학생들 수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를 둘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안심해도 될 것은 당장 내년부터 반영될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준비 기간이 어쨌든 대입에서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용한다 그래도 3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3년 뒤의 것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정보를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변함없이 치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이 주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달리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또 아이들은 모든 교내 대상 어차피 교내에서 수상하는 것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상 실적의 경우에도 어차피 똑같이 다 적용이 되고 특별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동일하게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이 매우 중요해졌다. 제가 몇 번 강조할게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 늘상 해왔던 것처럼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해왔던 대로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또 얘기하면 책 광고한다고 할까봐 얘기를 못하겠어요. 어찌됐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가 되죠. 이때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문항 및 글자 수가 축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는 교사 추천서는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16개 대학을 교육부가 지정을 해서 그 대학의 경우에 16개 대학은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을 포함해서 두 가지가 45% 이상 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게 다 좋은 대학들은 다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유도하겠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16개 대학 전부가 40% 이상을 못을 박는 거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해당되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조기 달성을 유도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기 달성을 유도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머지 대학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나머지 대학들도 40% 이상으로 선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에는 안 썼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잖아요.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대학명은 안 밝히지만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40% 이상으로 선발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16개 대학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입학처에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갈 거다. 근데 왜 가냐라고 물으면 왜 갈 것 같습니까? 그죠? 왜 갈 것 같아요? 왜 가냐면 짐작하신 대로일 거예요. 뭐냐면 40%로 안 뽑으면 후진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예전에 보면 논술로 뽑는 대학은 좋은 대학 이렇게라는 인식이 있죠. 그 다음에 적성으로 뽑는 대학은 별로 안 좋은 대학, 예를 들어 이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죠? 뽑아지. 왜냐면 예전에 고려대도 적성으로 했다가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하고서 빠져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괜찮은 대학들,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들이나 이제 우리가 인서울급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거의 인서울급 대학들도 있죠. 이런 대학들은 거의 다가 40% 이상으로 선발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로 될지,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확 바꾸는 대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서워서 먼저 나서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그러니까 한성서, 또 이렇게 이런 대학들이 먼저 나서줘야 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대학들도 실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40% 이상으로 선발을 해야 뭐 고교 활성화 지원 자금인가 뭔가를 내가 더 주겠다. 그러니까 교육부가요. 더 주겠다. 뭐 이런 걸로 가려서 일단은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또 지방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그렇게 바뀌겠죠.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대학들 있죠. 교육대학도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어제 제가 뽑아보니까 교육대학은 현재도 40% 이상으로 거의 다 선발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학교가 광주교대가 한 6.7%가 모질라더라고요. 뭐 그거 6.7%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명이었지? 24명. 그 다음에 부산교대가 19명 정도를 더 이제 수능으로 뽑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부터는 수능으로 뽑아지는 인원이 40%인 건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이 뽑아지겠죠.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길이 좀 더 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거의 40%에 준하는 만큼의 학생들이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수능으로 가는 비율이 거의 40%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뀐 내용들을 보면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도 별반 뭐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뭐가 큰 문제가 되냐면 대입에서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학기당 한 건만 기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년 했으면 총 6건을 반영한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학기당 하나니까 뭐 그죠? 그 6건이 최대인 거고 이지만 현재 중학교 중3과 고1이 그렇다는 거고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수상 경력은 아예 대입에서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학생부의 기록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 물론 뭐 학교도 이렇게 되면 이제 수상 경력과 관련한 다양한 상장을 어떤 고등학교는 정말로 많이 주잖아요. 100개, 200개도 되고 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학교에서도 좀 축소를 하겠죠. 대입에서 완전히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기의 전공과 관련한 것들은 계속해서 탐색해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게 매우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입에 반영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냐면 내가 과학교사인데 과학교사 입장에서 무슨 수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상장을 주겠다 그래서 무슨 실험 실습 무슨 상을 마련해 놨는데 아무도 지원 안 했는데 딱 3명만 지원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과학교사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당연히 기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것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이는 분명히 다른 거 나 뭐 수능 공부할 수도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꿈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전공적 합성에 있어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상 경력이 어쨌든 통보가 안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 교사의 입장에서 이 기록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거 이전에도 제가 늘상 수상을 못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과목이 있는 거라면 준비를 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 안 한다 그래서 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고 자신의 꿈과 맞는 거라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진로 활동이나 이런 거 다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어쨌든 미반영되고요. 또 하나 현재 중학교 2학년도부터는 독서 활동이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 지금은 이제 도서명과 저자가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도서명과 저자 플러스 그 내용까지 기록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학생부에. 이러니 뭐 기록할 게 무진장 많은 거였죠. 이것을 도서명과 저자만으로 평가가 가능했죠.
근데 도서명과 저자만 넣어도 사실은 아이의 역량이 평가가 되죠. 그죠? 맨날 소설만 읽으네, 또는 뭐 과학서적 읽으네, 뭐, 또는 과학서적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아이의 역량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이 대입에서 완전히 반영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요. 단 학교 계획에 따라서 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입에 반영한다는 건 봉사활동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예전만큼은 많이 이게 축소가 되어 왔죠. 그동안에. 하지만 이 봉사활동 역시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뭐 시간 버렸네 뭐였네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라고 할까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나가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귀찮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과 현재 중3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자율동아리가 연간 1개로 30자만 이내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율동아리가. 그런데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자율동아리에 대입해서 완전히 이제 반영하지 않도록 됐다.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2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 활동이 아예 이제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소논문은 뭐 기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경우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지나갔으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소논문이 이제 어쨌든 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소논문이 이제 기재가 금지가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요. 그러니까 중3도 당연히 기재가 금지가 되는 거고, 중학교 2학년도 기재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이 기재를 합니다. 방과후 활동 수업 들었니 안 들었니 뭐 이런 거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현재의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에 뭐뭐를 수강했다는 것을 기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또 당연히 기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년별로 다 틀리죠.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이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부터는 어쨌든 4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때 학교를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떡 길어지기 전에 제가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일반고를 갈 것 같으면, 일반고를 갈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고등학교, 수능에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고등학교에 가는 게 일단은 점점 유리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침반 12월 후에도 그런 고등학교로 하나를 취재를 해서 내보냈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샘플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 발표 나오기 전에 취재를 해서 이 기사화를 한 거지만 12월 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런 학교,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어느 정도 수시로도 대학을 좀 보내면서 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나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면서 뭐라고 하죠?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잘 보내는 대학이면서 수능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과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뭐 글로벌 전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현재 2학년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만 또 서울대가 또 어떻게 진행해 갈지에 따라서 나머지 학교들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부 방침상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부가 수능 최저를 두는 것까지 용납할 거냐 말 거냐는 이번 발표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부 종합 수능이 이렇게 40% 이상 선발이 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45% 이상 정도가 수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지방대의 경우에 수시에서 합격을 해놓으면 다른 대학에 정시로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려대에 합격한 아이가 서울대에 그 해에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만점을 받은 거죠. 올 만점을 받았지만 결국은 서울대를 진학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어쨌든 성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재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으로 이렇게 이제 뽑게 되면 실질적으로 45%가 되지만 지방대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뽑아놓고 나머지 정시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학생들에 비해서 6만 3천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그 고3보다도 또 6만 7천 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30만 명보다 조금 더 많은 33만 명? 33만 명이 되나? 어쨌든 그 정도에서 이제 뽑아지는 건데 4년제 대학 전체 인원 정규 선발 인원이 32만 명이에요. 4년제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전문대학도 또 좋은 전문대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4년제의 대학은 누구나가 다 가는 거죠. 누구나가 다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학은 이제 문 닫는 대학들도 서서히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되죠. 하지만 이제 어제 보니까 어제 최근 한 아세안 회의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쪽에 대한 장학금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인재들을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의 인재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주도록 되어 있는 합의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대학들의 어쨌든 인원수를 보충하기 위한 거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그게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외국에 있는 인재들,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는 설령 그 사람들이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찌됐건 대학이 이제 무너지는 대학들이 이제 속출하기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어쨌든 대입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의 중심에서 어쨌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 자체는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록이에요. 기록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느냐에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
다만 아까처럼 블라인드가 그러니까 확대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특목고는 가려집니다. 과목이 뭘 배웠는지도 가려지고요. 또 뭐죠? 특목고는 가려져요. 과거나 외고의 경우에. 뭐 과목만 봐도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의 경우에는 잘 안 가려지죠. 안 가려지지만, 이게 기록물에서 근본적으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학들의 경우에는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들을 어떻게 뽑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했지만, 직접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되면 참 그러네. 면접이 없었던 한양대의 경우에는 당장 면접을 실시하겠네요, 앞으로. 그죠?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게 서류로만 뽑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면접을 꼭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면접을 아마 한양대는 바뀔 것 같네요. 면접이 그동안 없었던 대학들의 경우에는 아마 면접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학생부만으로 선발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우리는 선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능 체제를 놓아야 되지 않냐. 근데 수능 체제를 놨든 안 놨든 면접은 꼭 봐야 되는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번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채용해 봤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뭐 충분히 뽑아진다라고 전 봅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서도. 가장 최근에 제가 어디 뭐 정부 기관에 가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려집니다. 안 가려질 수가 없어요. 대학이 물론 요번에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걸로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다라든지 또는 수준체가 꼭 있어야만 한다든지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학생부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이 가능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능이 확대가 된다는 말은 또 하나 수능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늘상 우리가 얘기해오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경쟁이 있는 거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 결국은 스킬 위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익에서 점수를 뭐 990점 맞았던 800점 맞았던 애들조차도 이게 안 되잖아요. 회화가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스킬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근데 스킬이 아니라 진정한 공부를 위해서는 이게 여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온 지 5, 6년 딱 되자마자 세상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대학이 선발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방송을 입학사정관이 보고 계시다면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거 가지고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40% 이상으로 가게 되면 또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 학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교육이 완전 뭐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이전에도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뒤죽박죽이 막 되어버린 상태여서, 고교 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지만 전면적으로요. 고교 학점제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교 학점제가 정부가 원래 교육부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갈지는 매우 미지수다. 고교 학점제하고는 완전 또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현재 이런 수능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수능을 확대한다는 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과목을 1학년 때 1학년과 2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운 걸로 고3 때 시험을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고2, 고3 때 안 배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3 때는 이제 자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이게 막 굉장히 촘촘하게 짰다가 고3 때부터는 1년 내내 그 수능 보기 전까지 자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얘기했는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한 얘기가 또 이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날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뭐 다른 거를 얘기하면서도 요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내용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고3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변함이 없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내년 2학년 될 애들이죠. 또 현재 중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은 아까 이제 변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의 아이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도서명과 저자도 이제 이 독서도 기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요즘에는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뽑아지는 건 충분한데 어찌됐건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느냐, 수능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최저가 있는 것을 용납할 거냐 말 거냐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렇게 되면 선생도 교사들도 헤매거든요. 교사들 모릅니다. 당연히. 아니 엄마 아빠들 같은 세대 아니에요? 당연히 교사들도 헷갈리죠.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 더 많이 헷갈리겠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그러면 교사들도 헤매고 있는데 엄마 아빠들도 똑같이 더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혼란스럽죠. 대입 전형이 예전처럼 수능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학력고사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이나 이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대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